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의힘의 위성 정당인 국내미래 비례대표 이 현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아서 이거를 한 번에 이 하나의 영상에 담아서 얘기하기는 상당히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제일 먼저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 호남 비례 요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국민의 미래 비례 신청을 한 또는 국민의힘의 지역구 후보로 나선 이 호남 지역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발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작년 2020년 총선 때 결과를 보면 그때 당시 미래통합당의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이 19번까지 비례대표가 19번까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20석 정도를 이제 당선권으로 보고 있는데, 이 안에, 그러니까 비례대표 이제 순번이 있지 않습니까? 이 20번 안에 소위 말하는 호남 출신이 없다 이겁니다. 뭐 그 출신을 떠나서, 그리고 또 호남이 왜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또 반문하실 분도 계신데, 이 국민의힘이 애초에 이제 그런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직전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이 15% 미만인 지역, 여기는 어디입니까? 당연히 광주, 전남, 전북, 이 호남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출신 인사들을 당선 안정권인 20위 이내에 25% 규모,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로 우선 추천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실제 공천 과정에서 이 호남 출신 인사들을 전진 배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뭐 찬반 논쟁이 많았습니다. 아니 왜 호남을 특별 대우하냐? 아니 호남 표도 안 되는데 뭐 하려고 호남을 그렇게 대접해 주느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국민의힘의 어떤 전통적인 지지층,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텃밭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대구, 경북 또는 넓게 보면 영남권인데, 그 영남권에서 봤을 때 아니 이 당의 주인은 우리인데 왜 저 표도 안 주는 호남을 우리가 챙겨줘야 되느냐, 이런 반발 여론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에서 또는 국민의 미래에서 이 호남 몫으로 비례대표를 뭐 못해도, 예를 들어서 당선권이 20위까지니까 그 중에 4분의 1은 몇 명입니까? 5명. 못해도 5명을 챙겨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취지는 결국엔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 호남에서 지역구 의원이 탄생하기 어려운 점, 그야말로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불모지인 점, 그럼에도 이 호남이라는, 거기가 지금 현재 거주민만 500만입니다. 그 500만이면 대한민국 인구의 10%지 않습니까? 이 지역을 포기하고 갈 수는 없는 점,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역구 의원도 없는데, 그러면 그 해당 지역 출신의 비례대표 의원 4명, 5명이라도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호남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한다, 뭐 이런 취지로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명단을 발표를 해놓고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 명단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 명단에는 진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이번 시간에 다 얘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만, 이 호남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살펴보자면, 애초에 당선권에 5명 정도 배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22권 안에 한 명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호남 출신 인사들은 호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 비례대표 공천 이 자체에 대해서 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이 비례대표 공천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다, 뭔가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24번에 배치된 주기환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광주에 대한 배려가 없다 이렇게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북 지역에 국민의힘 후보로 지금 출마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공천을 받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전북, 전주, 의뢰, 정운천 이런 사람 비롯해서 뭐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름을 말씀드려도, 그리고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름을 말씀드려도 익숙하지가 않을 텐데, 예를 들어서 전주갑의 양정무, 전주병의 전희재, 군산 김제 부안갑 오지성, 뭐 최홍우 군산 김제 부안을, 익산갑 김민서, 익산을 문용회, 정읍고창 최용훈, 남원 장수 임시 순창 강병무, 완주 진안 무주 이인수 등의 후보가 성명서를 냈습니다. 무슨 성명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북 지역 총선 출마자들은 부당한 처사, 그러니까 이 당선권 안에 호남 인사가 없다, 이 부당한 처사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선거운동을 모두 중단하고 후보직을 전원 내려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성명서를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국민의힘의 전북도당 위원장이었던, 그리고 이 민주당 쪽에서 국회의원을 4차례 했던 이 조배숙 전 의원이 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험지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 대해 이게 선순위에 배정하는 당규를 보고서 희망가지. 여러분들 죄송한데 제가 뭔가를 잘못 읽는 게 아니라 이 기사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이 조배숙 전 의원의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전혀 이건 띄어쓰기가 안 돼 있고, 당규를 보고서 희망 가지고 또 미래 정치인 양성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근거가 되는 당규였는데 이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이것이 재조정되지 않으면 우리가 선거를 계속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얘기한 거를 구어체를 문어체로 좀 이렇게 윤문 다듬어서 이렇게 내놓을 필요가 있는데, 그냥 조배숙 전 의원이 즉석에서 얘기한 이걸 그대로 옮기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정말 이런 기사를 보고 있자니 정말 한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험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선거 국면에서 이런 얘기를 하긴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조배숙 전 의원이 과연 국민의힘의 험지에서 일한 기간이 얼마나 되며 그 무슨 활동을 했을까? 대선 때 그 활동한 건 제가 잘 알겠는데 그 전에 그리고 그 이후에 과연 여기에서 험지에서 열심히 일했다고 할 만한 그 활동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주, 전남, 전북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게 광주시당 위원장, 전남도당 위원장, 뭐 그 다음에 전북도당 위원장 이런 식으로 뭐 위원장이니 무슨 당협 위원장이니 이런 식의 직함을 갖고 있는데 대체 그 지역에서 무슨 활동을 해봤습니까? 저는 이런 데 너무나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광주 거기 가면은 옛날에는 광주역 앞에 옛날 새누리당 광주시당 건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원이 많습니다. 자산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광주시당이나 전남도당이나 이런 데들이 그 지역 안에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힘 내지는 뭐 과거에는 뭐 새누리당, 한나라당 여기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그 어떤 노력을 했는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활약상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과연 열심히 일했다는 기준이 저는 뭔지 모르겠다 그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비례대표 공천하고는 또 다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왜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제가 전남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거기 내려가서 무슨 전남 어디 당협 위원장 거기 할 사람도 별로 없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제가 조금만 활동하면 그 누구든지 가서 위원장 직함을 달 수도 있을 텐데, 그럼 그렇게 몇 년 이렇게 있으면은 비례대표 신청할 자격이 있고 거기에서 떨어지면 열심히 일한 사람을 대접을 안 해준다, 아주 불공정한 처사다, 이렇게 불만을 터뜨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24번에 배치됐던 주기환이라는 사람, 이 사람 검사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하다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소위 말하는 친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광주시당 위원장을 했지만 이 사람이 언제부터 정치권에 들어와서 언제부터 국민의힘의 헌지인 광주에서 정당 활동을 했다고, 국민의힘 활동을 했다고, 광주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서 자기가 24번 받았으니까 광주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지. 만약에 20위권 안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이런 소리 하면서 물러났겠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기환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주기환이라는 사람이 윤석열과 친한 검사라는 거 빼고 대체 이 사람이 왜 비례 공천을 받아야 됩니까? 자기가 무슨 진짜 마치 거기에 따놓은 당상이라는 식으로, 마치 그 자리는 원래 자기 거였다는 식으로 어떻게 여기에 불만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또 심지어 거기에 자기가 24분 받은 게 광주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체 무슨 활동을 해왔나? 대체 지금까지 광주, 전남, 전북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그 무슨 활동을 했습니까? 주기환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2022년도 6월달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후보로 나갔는데 유일하게 선거비 전액 보전 기준인 15%를 초과해서 득표율 19% 기록했다. 이걸 마치 어마어마한 자랑으로, 물론 기록인 건 맞습니다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선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선 직후에 이 소위 말하는 보수 정당이 이긴 그 대선에서 그 직후 한 달도 안 돼서 지방선거를 치른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도 다 이겼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도 이겼고 지방선거 있었는데 그 지방선거에서도 웬만한 곳은 다 국민의힘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각 후보들이 너무나도 잘났고 너무나도 열심히 뛰어서 우리 국민들이 다 그 사람들 찍어준 겁니까? 그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출범을 했고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아주 소위 말하는 허니문 기간에서 윤석열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의견, 그 다음에 다시는 문재명 정권한테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고조돼 있었던 그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주기환이라는 사람이 광주에서 그 얼마나 활동을 했는지, 이 사람이 아무리 많이 잡아봤자 여기 광주에 내려가서 이런 활동을 한 게 불과 몇 년 되지 않을 겁니다. 불과 한 2, 3년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그런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마치 그게 자기의 인기인 양, 자기의 지지율인 양, 자기의 덕분이냐 이렇게 행세한다는 것은 그 누구의 공감도 얻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좀 주제를 바꿔가지고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당선권인 국민의 미래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국민의 미래가 당선권인 20위까지 호남 출신 인사를 배치를 안 했다. 그럼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이것도 문제가 큽니다. 왜 그러냐면 애초에 아무 말도 안 했으면 또 모르겠지만 아니 분명히 25% 규모로 우선 추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명단을 보면 없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건 뭔 말입니까? 정당이란 거는 그 어떤 공약 내지는 어떤 제도,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을 내놓을 때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고 이걸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미 다 계산을 끝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해야지, 발표를 띡 해놓고 안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뭐 의견 내지는 감정 이런 게 없겠지만 가만히 있던 전라도는 여기에 사기를 당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전라도가 뭐 뒤통수를 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있던 전라도가 국민의힘을 별로 지지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지만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나 보자 했는데 없다 그겁니다. 그러면 여기 뒤통수 한 대 얻어 터진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다 그겁니다. 그러면은 안 그래도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불모지일 수밖에 없는 광주, 전남, 전북의 민심이 국민의힘이 우호적으로 바뀌겠습니까? 아니면 더 악화되겠습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문제냐? 원래 저기 광주, 전남, 전북 표도 안 주는 곳이고 거기 원래 불모지고 아무 쓸데없는 곳 아니냐? 이번에 후보 낸 것도 솔직히 좀 웃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는 이번 총선이나 지방선거의 문제지 가장 중요한 선거가 뭡니까? 그래도 대선입니다. 이 말 그대로 대통령 선거인데 줄이면 대선이지 않습니까? 가장 큰 선거가 대선입니다. 대선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총선도 분명히 국회의원 총선거기 때문에 전국 단위 선거긴 하지만 그게 또 각 지역별로 후보자 면면을 보고 이렇게 뽑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전국 선거와 지역 선거에 이게 좀 섞여 있다, 혼재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대선은 그야말로 전국 단위 선거고 전국에서 사실상 양당의 후보 한 명씩을 놓고 거의 뭐 양자택이라는 그 선거 아닙니까? 그 선거에서 이 만약에 호남이 이 국민의힘에 조금 더 이 민심이 악화될 경우에는 아주 그 효과가 너무나도 극명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사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사례를 들어보시면 뭐라 그래야 될까? 인정하기 싫지만 그래도 그게 사실이다 이렇게 아마 긍정하실 겁니다. 뭐냐?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 전남, 전북에서 얻은 득표율과 득표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몇 표 차이로 이겼습니까? 24만 7,077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이걸 먼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 전남, 전북 득표율과 득표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득표율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12만 5,411표, 전남 14만 5,549표, 전북 17만 6,809표 이렇습니다. 도합 호남에서 44만 7,669표를 얻었습니다. 아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한테 몇 표 차이로 이겼다고 했습니까? 24만 7,077표 차이로 이겼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 호남의 표가 없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당선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면 아예 한 표도 받지는 않았을 거니, 한 표도 받지 못할 상황은 없었을 테니까 그러면 요거의 절반 정도 받았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봤자 그거 몇 표나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광주 전남 전북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표가 10만 표, 20만 표라도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24만 표, 실제로는 44만 표가 나왔습니다. 24만 표 차이로 이겼다는 것은 이 호남에서 44만 표가 나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 2012년 대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12년 대선 당시에 그때 당시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게 뭐냐면 이 호남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비호감 이거 자체가 그렇게 또 크진 않습니다. 왜냐 그 고령층에서는 박정희 시기의 그 근대화 산업화 그걸 다 눈으로 보고 직접 체감한 그런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이 새누리당이니 뭐 한나라당이니 여기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지지만 또 박정희 전 대통령 시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또 반감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유경수 여사에 대한 그런 뭐랄까 향수라고 해야 될까 호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광주에서 당시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몇 표를 받았냐 6만 9,574표를 받았습니다. 전남에서는 11만 6,296표 전북에서는 15만 315표 총 33만 6,185표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이 정도의 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을 이기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표차는 불과 0.33%포인트 차이. 지금 한 0.7%포인트입니까? 그 정도 차이로 이겼지 않습니까? 0.33%포인트 차이로 이긴 거다. 근데 여러분들, 이 이후에 또 한 번 대선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 기준을, 판단 기준을 여기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2012년은 너무나도 먼 얘기, 10년 전의 얘기,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박정희, 유경수 이 두 사람에 대한 호남의 향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뽑을 때도 상당히 노무현의 5년 동안의 그 실정 때문에 이 전라도, 그 다음에 노무현이 전라도를 홀대했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도 상당히 유리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든 계산은 항상 보수적으로 항상 불리했던 그걸 기준으로 해야 더 정확하고 더 그게 합리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7년 대선을 보겠습니다.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광주에서 14,882표 받았습니다. 전남에서 3221표 받았습니다. 전북에서는 4231표 해서 광주 전남 전북에서 총 84,934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이 정도의 표를 호남에서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11만 5,128표 차이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이 이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이 그 정도 차이로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듯이 대한민국 전체가 이재명의 나라, 이재명을 위해서 존재한 나라 이렇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려하던 그런 상황이 도래했을 겁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전라도, 호남, 국민의힘의 불모지인 거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포기해야 될 곳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이렇게 천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경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지역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몇십만 표 나오는 게 사실상 지난 대선에 당락을 좌우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여기를 포기하거나 여기를 갖다가 박대해서는 안 된다. 홀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역이다 그겁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받았던 득표율의 2배를 여기에서 기록하지 않습니까? 다음 대선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득표율만 2.6%포인트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쪽이 2.6%포인트를 얻었다. 그러면 다른 쪽은 2.6%포인트를 잃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두 후보의 격차는 어떻게 됩니까? 5.2%포인트 차이가 된다 그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과 이재명의 득표율 차가 불과 0.7%포인트밖에 되지 않았다. 이거를 고려해 보시면 두 사람의 표차가 5.2%포인트 차이가 난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다. 2012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의 그 득표율 차이가 불과 한 3. 몇%포인트 차이였습니다. 그거 3. 몇 %포인트도 아니고 한
거의 한 3% 정도 됐을 겁니다. 그 정도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 5.2%포인트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격차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전라도에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특혜일 수도 있고 특별 대접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 특히 영남권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에서 봤을 때는 뭔 전라도를 챙겨주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 다만 지금 호남 비례 명단 또는 그 순번에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화를 내는 사람들이 도대체 화를 왜 내는지 모르겠다 그겁니다. 화를 낼 자격 자체나 있는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면면, 그들의 과거 활동 이력, 그들의 공적 기여도 이런 걸 봤을 때 아니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화를 내냐, 무슨 자격으로 너네들한테 공천을 달라고 그러느냐, 무슨 자격으로 비례를 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어떤 불만 내지는 반발이 호남 비례 그렇게 해줄 필요 없다 이런 의견으로 지금 확대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이 호남 출신들을 이렇게 배치하려고 했다면 정말 이 호남 출신 중에서 기존에 정치 기득권에 있던 사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이 직함만 달고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은 사람도 아니고 또는 특정 인사와의 연줄 이런 걸 강조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이 호남 지역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 이 호남에서 소위 말하는 보수 우파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던 사람, 이 호남에서 이 호남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예를 들어서 오디션 형식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선전을 하고 저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이 봤을 때도 저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호남이라도 저런 사람은 우리가 비례를 줘서라도 뽑아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고 전라도에서 봤을 때도 아니 우리가 국민의힘한테 표도 안 주는데 국민의힘은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은 호남 사람들 다 죽인다고 그러는데 아니 국민의힘은 우리가 적대시하는 국민의힘 우리가 반감을 갖고 표도 안 주는 국민의힘은 호남 사람을 뽑겠다고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저렇게 정성을 들이는구나 이런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벤트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쇼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쇼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띡 하고 명단만 발표하면 끝나는 겁니까? 근데 명단 발표했더니 아무도 없어. 20위권에 아무도 없으면 전라도 사람들이 안 그래도 국민의힘을 싫어하는데 44만 표라도 주겠습니까? 이제 다음부터?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떤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